9월 5일 야후 재팬에 게재된 한국 해군 대진강 도대체 어디와 싸울 것인가? 라는 제하의 기사가 눈길을 끈다. 일본의 군사학자 기타무라 아저씨가 쓴 글인데요. 이는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2020-04 국방종기 계획과 내년도 국방 예산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볼까요? 한국이 해군대 증강 계획을 시작했다. 한국은 자국의 국방정책에 따라 해군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완료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대북융화 자세 한국 해군과의 레이더 사건 지소 미아 파기 등 재반 상황을 감안하면 일본을 가상적국으로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그 계획에 관심을 보인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필자뿐만 아니라 일본 네티즌의 반응도 한결 같습니다. 결국 한국은 적국이라는 거죠. 이 글을 쓴 일본의 군사학자 기타무라 씨는 우선 대한민국의 경항모 도입에 대해 자존심을 위해 건조한 것이라고 지부합니다. 한국 해군 증강 계획으로 건조가 예정되어 있는 군함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항공모함이다. 항공모함이라 해도 해상자위대의 이즈모급 헬기 항모보다 약간 큰 3만 톤급 항공모함이 건조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군은 현재 수직이 착륙기를 비롯한 함재 고정입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KF-X 개발 계획에도 수직이 착륙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헬리콥터 항공모함으로 건조된 이즈모 등을 함고정입 전투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한국은 당초부터 헬기 항공모함 이 아니라 수직이 착륙 전투기의 운용을 전제로 하는 항공모함으로 설계하고 건조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해군이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북한 앞바다 해상에서 전투기를 발진시킬 수 있게 되면 북한에 접근하는 한국군 한국전력 벡터가 증가한다. 게다가 북한군에 대한 공격 능력은 여전히 약세다. 때문에 항공모함은 유용한 대북 측면 공격 자산이 된다. 그렇다 해도 북한은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고 있고 지대함 미사일의 개발 능력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의 항공모함이 탄생할 무렵에는 북한 바다에 항공모함을 전개시키는 운용이 의심스럽다. 따라서 한국이 경항모를 도입한 것은 전략적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즉 화려한 군함을 탄생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국가의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경우가 적지 않다. 즉 한국 해군은 해상자위대와의 명성 경쟁을 극복하고 한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경항모를 건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이처럼 일본의 군사학자 기타무라 아츠씨는 한국의 경항모 도입에 대해 심각한 위협이 될 수는 없는 군함이라고 호평을 가합니다. 비록 한국 해군이 일본보다 멋진 항공모함을 손에 넣는다고 해도 일본의 해군력과 항공전력국의 지대함 미사일 전력과 방공 미사일 전력 등을 감안할 때 일본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항모 도입에 큰 기대를 건 것과는 크게 다른 반응입니다. 그럼 일본 군사작전은 어떤 대한민국의 전력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글을 통해 걱정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증강 계획으로 도입하는 군함이 일본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 이지스 구축함과 통합화력지원함 장보고3 배치 투호였습니다. 먼저 자기 이지스 구축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군사학자 기타무라 아키시는 자기 이지스 구축함에 대해서 현재 한국 해군이 운영하고 있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탄도 방어 능력을 갖게 한 것이 포인트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자기 이지스 구축함은 미국의 SN2, SN3, SN6 등 방공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 군함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위기라고 생각한 것은 128개나 되는 수직발 사기를 장착하는 이 군함이 방공 미사일뿐만 아니라 대지 공격용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둘째, 통합화력지원함은 과거 미 해군이 계획하고 있던 아스날 10이라는 군함의 일종으로 대량의
미사일 특히 대지 공격용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고 강력한 대지 공격 능력이 이 군함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미 해군은 대량의 미사일을 탑재하는 아스날식 건조를 계획하고 있었고 각종 방어 능력은 거의 가지지 않고 대지 공격에 특화한다는 괴상한 군함의 구상이었지만 결국 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기본 구상을 한국 해군이 실현시켜서 다수의 대지 공격용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탄도 미사일도 탑재할 경우에 대지 공격용 군함으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화력 지원함은 유사시 정육상 지역 표적을 바로 타격할 수 있도록 함정에 미사일을 탑재하는 한국한 아스날인데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스날십이란 말 그대로 무장을 잔뜩 실은 함정이죠. 바다에서 움직이는 미사일 탄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스날이 한국에서 건조된 것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로 작전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아스날의 가치는 합동화력함 2척을 건조하는 게 기본 구도입니다. 동해와 서해에 각각 한 척씩만 배치해도 지상의 전략 목표물에 대한 해상 타격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죠. 국방부는 국내 건조로 2014년까지 추진해서 2020년대 후반 전력화할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해군이 운영하고 있는 사거리 1000km급의 해성2 함대지 미사일과 전술함대지 유도탄, 현무지대지 탄도탄 등 100여 발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기서 잠깐 대한민국 잠수함 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보고1 1번 함인 장보고함 장보고2 1번 함인 순원 2람 장보고, 31번 함인 도산 안창호 함 이름을 사용해 통상 장보고 선원을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으로 구분합니다. 장보고 선원 1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크기는 각각 56만 6583등 크기와 배수량 차이뿐만 아니라 수중 지속 잠수 능력 등 질적인 차이가 크지요. 장보고급 잠수함은 축전지에 저장한 전기 에너지로 시속 7에서 12km에서 이틀에서 3일 최대 속도에서는 1시간의 단기 항해 능력이 가능합니다. 손은 1급 잠수함은 HP를 탑재해 시속 7에서 12km에서 2주간 수중 작업이 가능합니다. AP는 수면 위의 공기를 사용하는 스노클 기동 없이 물속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에너지를 발생시키 는 장치죠.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3주 이상 수준 작전 능력이 가능하며 소년 1급에는 없는 수직발 사관을 탑재해 무장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첫 3000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안창호함은 대형화된 선체 전면부에는 533mm 어뢰발사관이 6기 설치됐습니다. 여기에서 차세대 중후뢰범상호와 함대함 미사일 하프는 물론 지상 공격용 순항 미사일 전령이 발사됩니다. 안창호함의 강력한 히든 카드는 바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입니다. 선체 상부에 설치된 6기의 수직 발사관에는 한국형 SLBM이 탑재됩니다. SJM은 음속 비행을 하는 순항 미사일과는 달리 탄도 비행을 하며 초고속으로 낙하하기 때문에 신속한 타격이 가능하며 방어도 어려운 전략무기죠. 이처럼 강력한 무장 능력과 더불어 도산 안창호함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기존 잠수함보다 강화된 지속 잠항 능력 즉 물속에서 오래 버티는 능력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반도 주변국 잠수함 전력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북한은 한국에 비해 크기와 성능은 많이 떨어지지만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7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규모로 세계 5위죠. 북한 잠수함은 소음이 심하고 속도가 느려 원양 작전은 불가능한 한계가 있는데요. 철저히 대남 공격용입니다. 특히 북한의 로미오급 잠수함은 한 번 물속에서 최대 13시간 작전이 가능하지만 우리 1.4급 잠수함은 2주 동안 수중 작전이 가능합니다. 핵잠수함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핵잠수함 부대인 북해 함대를 최초로 공개했는데요. 중국은 최신형 진급을 포함해 모두 12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는 핵잠수함 40척을 포함해 69척을 보유한 잠수함 강대국입니다.
일본은 3000톤급 이상 신형 디젤 잠수함 22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언제든 핵잠수함으로 개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잠수함 전력 보강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은 현재 해상자 위대만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리튬 배터리를 탑재한 정숙성이 뛰어난 동력 잠수함이라는 것이죠. 정숙성을 추구한 것은 성능이 생명으로 잠수함 개발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잠수함 건조 프로그램에서 리튬 배터리 탑재용의 개발이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일본이 위기감을 가져야 하는 것은 장보고 3 배치 이후 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전투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어뢰 발사관 외에 각종 미사일 발사에 대한 수직 발사관이 장착되어 있어 통합 화력 지원함과 마찬가지로 수직 발사관에서 장거리 순항 미사일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도 발사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일본 전역을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과 같이 한국 해군이 신형 군함을 손에 넣게 될 경우 이미 한국군이 운영하고 있는 현무 3시 돼지 공격용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함정 발사용으로 개조해서 탑재하는 것입니다. 현재 현무 3시 순항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500km에 달하기 때문에 서해와 동해의 군함에서 북한 전역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해에서 전개하는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과 통합 화력 지원함 그리고 동해 바다를 가르게 될 장보고 3 배치 이후에 탑재되어 일본 전역에 현무 승리 시승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지 공격용 순항 미사일뿐만 아니라 통합 화력 지원함과 장보고 3 배치 이후 잠수함은 한국군이 현재 운용 중인 현무 2B 혹은 현무 2C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탄도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현무 2B와 현무 1의 최대 사거리는 각각 500km와 800km이지만 군함에서 발사하게 되면 한국 해군은 동해에서 독도를 포함한 일본의 광역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손에 넣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일본이 이 점을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군함에서 일본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독도 야육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핵심 전력이라 생각됩니다.